우리는 그냥 리플레이스, 그냥 포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노인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새롭게 어프로치를 해야 한다. 즉 우선 크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에 있어서 교육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 그 구식이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정말 그러면은 새로운 정보를 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던가 우리가 한번 반성할 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그 첨단 과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익숙지 못하면 그 익숙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교육이라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뭐 군자에 뭐 하는 일자리 한다면서 뭐 여러분 살다시 아주 소소한 것들을 많이 하게 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로 예를 들면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해서 예를 들면 첨단 과학이나 첨단 어떤 사회적 어떤 필요성이 있는 쪽에서 꼭 배제시켜야 하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꼭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예를 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 고독감을 벗어나서 문화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이 여기에 인터벤션에서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그 노화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장수사회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100세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100세 어르신들이 그런 100세가 되셨을 때도 제가 첫 번째 가졌던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그 정도 오래 사시고 기능이 떨어지고 했는데 행복할까? 당당할까? 제가 만난 많은 100세 어르신들의 정말 당당한 모습을 보고 또 그분들의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장수사회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개인입니다. private aging. 각 개개인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public aging. 소위 공동체의 어떤 그 노화된 문제를 우리가 같이 또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private aging과 공동체의 에이징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그 private aging에서 핵심 단어는 저는 independence, 독립이란 말을 쓰고 싶습니다. 또 public aging, 소위 공동체의 노화에서의 키워드는 저는 interdependence, 상호 배려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우선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independence, 내가 독립할 수 있는 즉 자강, 스스로 건강하고 자립,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강과 자립의 길로 가져야 결국은 자긍의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만난 100세 어르신들이 100살이 되셨다고 가만히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없습니다. 반드시 텃밭에서 일을 하시고 동네 사람들 챙기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신 걸 보면서 저는 자강과 자립이 예를 들면 이 장수사에서 개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고치자 원칙입니다. 내가 조금 기능이 떨어지고 못하고 그러면 가서 새로 배우고 새로 그 훈련을 받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고쳐야 합니다. 또 사회는 그 고치도록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치자 원칙에 의해서 이 고령인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제일 우리 고령사에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나이 탓을 될 때 저는 참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 탓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개혁, 또 실천운동 이런 데 있어서 많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인 독립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의
신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개인의 신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 자신의 모든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부족할 때 과학기술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선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령사에 있어서 노인의 독립에서는 절대 내 스스로 생활습관 개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러면 매일 먹고 운동하고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 첫째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과학기술이 거기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추구하고 있는 고령사회를 도와줄 수 있는 약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들으시는 것은 소식이 중요하다. 적게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실천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소식 효과 대체 약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약 하나 먹으면 소식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도록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운동이 중요하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이 잘하기 싫습니다.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동 효과 대체 약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연구들이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습관이 스스로 노력해서 되지 않을 때는 과학기술이 도와줄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르몬 보강 약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각, 청각 보조기도 있을 것이고, 보행 보조기, 자세 보조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장기를 도와줄 수 있는 또 삽입시켜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많은 과학기술은 얼마든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과학기술에 활용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자기 신체를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개선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사회적 역량을 절대 강화해야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 예를 들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는 이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서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쌓았던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서 이 지역사회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봉사도 하고 또 생활 습관도 이렇게 개선시키고 하면서 많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 분야에서 우리가 특별히 쓰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Zero Transcendence라는 말을 씁니다. Zero Transcendence라는 것은 노인에 있어서의 초월적 의식을 말합니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의식, 그것이 결국은 사회를 아우르고, 다음에 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대정신에 따라가야 합니다. 시대정신과 혁신기술 습득해야 합니다. 이 변화되는 시대정신에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서 지금 시대정신과 어울려가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각종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 고령층에서 그렇게 익숙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은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것을 용어로는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것은 누구 탓이겠어요? 결국은 각 개개인이 그만큼 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해결을 위해서 본인도 노력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체에 있어서의 어떤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고령사회에서는 인터디펜던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디펜던스 핵심 컨셉트는 상호 배려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그 은퇴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 저비용 장수 사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개호라든지 모든 복지라는 것을 이것을 디펜던트 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 차원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저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비용 장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비용 장사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개개인에 있어서의 자기 스스로의 자강, 자립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주민들이 서로 상호 배려해서 협력하고 서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이 장수사에 있어서는 아주 롱런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부만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개인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도 여기서는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 은퇴 공동체, 이 고령사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야기를 잠깐 제가 잘 아시는 내용이었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미래 은퇴 공동체의 키워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저는 이것을 향거장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살던 데서 살다가 죽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예를 들면 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어떤 다른 데 이동해서 거기서 편하게 살든 어쨌든 우선 살던 데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인연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제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미래지향적으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컨셉트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매 우리가 가졌던 경로당이라는 컨셉트, 이 경로당, 우리나라도 지금 경로당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 원래는 시니어 컴플렉스라는 것은 브롱스 지역에서 1943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영양, 오락,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이것이 크게 발전한 것은 1965년에 미국에서 Old Americans Act, 이 노인 보호법이 제정돼서 전 미국에 보급이 됐고, 그러나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경로당 개념이 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이 펜실바니아에서는 people experiencing activity as knowledge 라는 식으로 개념이 달라져 갑니다. 이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어떤 노인들의 어떤 영양과 오락을 위주가 아니고 바로 여기서 그 삶을 즐기고 어떤 지식을 쌓고 하는 공간으로 바꾸자. 그런 것이 또 팔로 알토 같은 데서는 아베니다스 이런 개념을 바꿔갑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또 노인 복지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차제 이 경로라는 말을 우리가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모시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노인들이 즐기고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낙로당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경로당 컨셉도 있지만 실제 어떤 지역의 공동체 자체가 예를 들면 은퇴, 노인을 위한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지역 은퇴 공동체는 예를 들면 특수한 목적을 가진 어떤 집단 또는 자연적으로 사는 집단이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면 미국의 펜실바니아 랭카스타에 있는 애미쉬 마을을 제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애미쉬 마을은 종교적인 집단이죠. 이 집단 지난 한 300년, 200한 몇십 년 동안 유지되면서 자체 내부에서만 결혼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금도 이러면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서 보면은 전기라든지 이런 걸 쓰지는 않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지역은 양로원이 없습니다. 노인은 가족 책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족들이 하면서 동네 이웃들이 서로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러면서 아주 장수를 누리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키나와 같은 그 장수 지역도 이런 전통적인 이런 장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키나와에는 유이마루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이마루라는 것은 우리의 두레마루하고 두레 정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서로 동네 사람들이 챙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누가 일어났느냐 하느냐 동생이 서로 챙기고 동네 뭔 일 있으면 같이 나누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전통적인 이 지역 은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로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이 두레 마을에 의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 장수 지역을 장수인들 조사하면서 많은 장수 지역의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례, 곡성, 순창, 단양 이 지역을 우리가 구곡순담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 구곡순담은